V마스터 7일차 첫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는 await인데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별로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기다리다 라고 하는 건 wait고 wait는 자동사라서 wait for의 형태로 쓰죠. 근데 이 await는 타동사입니다. 여기 VT라고 쓴 게 타동사, 그 뒤에 전치사 for 없이 그냥 await 뒤에 목적어를 씁니다. 오른쪽에 예를 보면 await one's reply. 누구누구의 답장을 기다리다 라고 할 때 await 이렇게 타동사 한 단어만 씁니다. 그리고 wait은 여러분들 많이 봤던 것처럼 wait for someone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 다음 단어가 이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드레싱 이름 중에 있죠. 오리엔탈 뭐 무슨 드레싱 있잖아요 여러분. 오리엔탈 그러면 오리엔탈은 동양의란 뜻인데 여기 너무 애석하게 선생님 뜻을 이렇게 써놨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지.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을 가리켜. 동남아 말고 사람들이 동양이라고 하면요 주로 생각하는 나라가요. 그 중심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에요. 자, 그래서 오리엔탈 밑에 보면 여기도 또 써놔야겠네. 한국, 중국, 일본 등을 가리켜서 동양의.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뭐 세계 문화의 중심이 돼가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넷플릭스의 드라마도 한국 드라마가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쓸고 있어요. 나라마다 나오는 거. 나라마다 거의 다른데, 근데 동남아는 이미 휩쓸었고 유럽과 남미, 뭐 북미 같은 경우도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 왕자의 게임보다 오히려 더 높다고 하던데 킹덤이. 왕자의 게임 미국에서밖에 안 나오고요. 넷플릭스로는요? 미국에서밖에 안 나오네. 그래서 그 인기가 굉장히 높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드라마니 영화니 뭐 문화적으로 뭐 가요도 그렇고요. 인기가 높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오리엔탈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걸 그냥 우리가 동양의라고 해서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동쪽이라는 이스트의 형용사인 이스턴 이렇게 써도 돼요. 이스턴 동양의. 자, 각각 예를 볼게요. Oriental languages 그러면 동양의 언어들. The Eastern manners 그러면 이게 매너거든요. 매너 예절. 풍속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선생님이. 동양의 풍속. 그냥 매너란 단어만 쓰면 이게 예절이나 풍속이란 뜻이 아니라 매너는 방법이나 방식이란 뜻입니다. 뜻이 달라요. 뒤에 s가 붙어야만 얘가 예절, 그다음에 풍속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킹스맨이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말이 manners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할 때 manners예요. manners. 매너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오리엔털의 반대말이 accidental이에요. accidental. 얘가 서양의 accidental civilization. 그럼 이게 서양의 문명이고 방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western 하면 되겠죠. western civilization. 그럼 이게 서양 문명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이 단어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외워두세요. accidental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정확하게 오리엔탈과 반대말인 거예요. 이렇게 반대말. 이스턴, 웨스턴이 또 반대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renowned 보겠습니다. renowned는 스펠링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기가 있는 사람, 그래서 중간에 now가 들어가 있어. now 스펠링이. re 다음에 nou가 아니라 now입니다. now 지금. renowned가 유명한, 명성 있는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어본 유명한은 역시 famous죠. famous와 같은 동의어로 뭐가 있다? renowned. 자, 얘를 하나씩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renowned scholar 그러면 scholar는 학자란 뜻이죠. scholar가 학자인데 얘가 유명한 학자보다는 학자는 저명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저명한 학자. famous는 유명한이란 뜻인데 런던이 뭘로 유명해요? London is famous for its fog. 안개로 유명하죠. 안개, 흐린 날씨. 런던 사람들은요, 해가 잘 뜨지 않기 때문에 해 뜨면 거의 뭐 잔칫날 축제예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일광욕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동양 사람들은 햇빛 직사광선 쐬면은 별로 안 좋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햇빛이 나면 이렇게 일광욕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해가 쨍쨍 떴을 때 그늘 찾는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그리고 햇빛 나가서 일광욕 하는 사람들은 백인들. 자, prominent. prominent는 얘도 저명한, 유명한, 특출난 이런 뜻인데요. 프로가 앞이잖아요. 앞.
그래서 앞으로 탁 튀어나와 있는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prominent writer 그러면 유명한 작가, 저명한 작가라고 해석해도 되고, distinguish 다음 단어. distinguish는 원래 구별하다죠. 다른 사람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래서 유명한, 저명한, distinguished. ed 붙였어요. ing가 아니라. a distinguished writer. 그러면 얘가 유명한 작가고, noted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noted도 유명한, 저명한. a noted writer. note는 원래 주목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주목을 받는, 그래서 유명한, 저명한. wellknow는 중간에 하이픈이 없어도 되고, 여기처럼 하이픈이 있어도 돼요. 하이픈이 뭔지 알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한 단어로 만들 때 중간에 짧은 선, 이게 하이픈이고요. 긴 선은 대쉬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다시라고 하는 대쉬. wellknown이 잘 알려진 거니까 유명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동의표현으로 잘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읽지 않은 얘는 쉬운 거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M-I-G-R-A-T. 얘는 migrate이라고 읽습니다. migrate. 자, 그런데 migrate은 이주하다, 이동하다라는 기본 의미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migrate from Korea to Canada 그러면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하다란 말인데, 이게 IM이 붙은 단어랑 E가 붙은 단어가 있는데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기 IM이 붙어 있죠. 하나는 이 IM은 원래는 인이었어요. 인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죠. 안. 그죠? 그런데 M이 있으면 그 앞에 붙는 접두사는 M의 자음의 영향으로 IN의 N이 M으로 바뀌어요. 발음상. immigrate 하면 발음이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immigrate 이렇게 발음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 E 있죠. E. emigrate 할 때 이 E는 원래는 EX였어요. X. 바뀌라고 하는 접두사. X였는데 얘는 발음상 exmigrate 발음하기 힘드니까 역시 M이라는 자음의 영향으로 emigrate 이렇게 발음이 바뀐 것 뿐이에요. immigrate은 원래 안으로 이주해 오다니까 이민 오다고, emigrate은 밖으로 이주해 가다니까 이민 가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어려운 말 아니죠. 자, 그럼 옆에 예를 보도록 할게요. immigrate into Canada 또는 immigrate to Canada 그러면 캐나다로 이민을 오다죠. immigrate이니까. 근데 emigrate from Korea 그러면 한국에서 이민을 가다죠. emigrate이니까. 요거 IM과 E의 관계를 잘 생각하세요. in과 x입니다. 자, 다음에 adhere 또는 adhere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는 원래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다, 부착하다 라는 뜻이 기본 의미인데요. 그 뜻보다 뒤에 전치사 to를 써서 adhere to가 뭔가에 계속 달라붙다라는 의미가 이제 약간 바뀌어서 고수하다, 고집하다 이런 뜻이 생겨났어요. 기본 의미는 여기 표현 나와 있죠. adhere to the surface 그러면 얘가 달라붙어 있다니까 표면에 계속 달라붙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adhere to a policy 어떤 정책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쓰면 그것을 고수하다, 계속 지키고 고집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adhere to a policy, policy가 방침이나 정책이라는 뜻이죠. 얘가 명사로 방침, policy 또는 정책이라는 뜻이에요. 정책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방침을 고수하다, 정책을 고수하다. 스틱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스티커가 어디에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죠? stick to 명사도 마찬가지 고수하다고. 그 다음에 cling to도 마찬가지입니다. cling까지 같은 뜻으로 외워두십시오. adhere, stick, cling 얘네가 다 같은 말이고 adhere to 명사, stick to 명사, cling to 명사 뒤에 더하기 명사까지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에 to까지만 외우고 나중에 문장에서 adhere to 다음에 자칫 실수하면 동사 원형을 쓰게 돼요. to 부정사인지 착각해서. 그럼 안 되겠죠. 모든 전치사 to로 끝나는 수거는 뒤에 명사를 붙여서 외우는 게 요령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넘어갈게요.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의 발음은 두 가지입니다. simultaneously라고 해도 되고 simultaneously라고 해도 됩니다. simultaneously 또는 simultaneously 동시에라는 부사예요.
two things simultaneously.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다. 우리가 흔히 뭐 한다고 그래요? 멀티태스킹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paraphrasing, 말 바꿔 쓰기가 가능한데, 그러면 동시에라는 표현이 뭐가 있느냐? at the same time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같은 시간에니까. 그 다음에 at a time에 한 번의 시간에 라는 뜻이니까 동시에라는 뜻이 될 수 있고, at one time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at once도 있어요. 근데 at once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t once는 즉시나 당장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는 동시에 동의어니까 1번에다가 동시에를 써줬습니다. 즉시라고 할 때 at once 동의어가 뭐였냐면, 즉시는 right away라는 표현 있죠? right away. 동의어로. 또는 right now도 있어요. right now는 바로 지금이라는 뜻도 있고, 즉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시라는 뜻일 때 at once, right away, right now. 즉시. 그래서 오른쪽에 얘들이 다 똑같아요. to two things 다음에 simultaneously 또는 at the same time, at a time, at one time, at once 다 같은 말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다. 자, 다음에 complim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칭찬하다라는 뜻이고요. 명사로 칭찬도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MENT로 끝나면 보통 명사죠. 그런데 얘는 MENT로 끝나는데 뭐가 가능해요? 동사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타동사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단어의 파생어로 complementary, 이거는 Gmaster에도 나오는데요. complementary 그러면 뜻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뜻이요. 형용사로서 칭찬하는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무료의라는 뜻이 많이 쓰입니다. 독해를 하다 보면 complementary, 무료의, 그 다음이 칭찬하는.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고요. 밑에 비교하는 단어, 동의어는 아닌데 생긴 모습이 비슷하고 발음이 비슷한 게 있어요. compliment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compliment, 얘는 스펠링이 중간에 E죠. 위에는 뭐가 있어요? I가 있고 여기 밑에는 뭐가 있어요? E가 있죠. 그거만 다른데 발음 거의 같아요. compliment, 둘 다 강세 앞에 있습니다. compliment인데 스펠링이 중간에 E가 들어가 있는 거는 보완하다, 보완물, 보완이라는 동사나 명사가 됩니다. 얘도 MENT로 끝나는데 뭐가 가능해요? 동사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단어의 형용사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똑같이 complement에다가 TARY 붙이면 돼요. complementary. complement에다 ARY죠. complementary 그러면 얘가 보완의, 보완하는 이란 뜻이에요. 보충의, 보완하는, 보완의, 보충의 이란 뜻인데, 그럼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암기하는 방법. 지마스터 형용사 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제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처음 듣는 설명이니까 잘 기억해요. 중간에 I가 들어간 거 있죠? complementary는 무료의, 칭찬하는. 중간에 E가 들어간 complementary는 보완의, 보충의. I가 들어간 거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I를 무료로 봐줬더니 칭찬해 주더라. 한 5살, 6살 된 남자아이 봐봤어요? 여러분 조카나 동생? 혹시 있어요? 사촌 동생이나? 그런 애들하고 놀아주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 세상에.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어린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한테 아이 볼래요? 아니면 나가서 일할래요? 그럼 다 일한다고 그래. 애 안 본다고 그래.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를 무료로 봐줬더니 칭찬해 주더라. E가 들어간 건 보완이죠. E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 E를 보충해야죠. E 임플란트 해야 되잖아. E가 들어간 건 E가 빠지면 E 임플란트, 보완을 보충하는. 헷갈릴까봐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외워도 돼요. 자, 다음에 compuls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mpulsive. 원래 동사가 compel이에요. compel 여러분 많이 봤죠? 여기 나온 것처럼 compel은 이렇게 많이 쓰죠? compel, 목적어, 투부정사. 얘는 다른 표현으로 force, 목적어, 투부정사랑 같은 뜻이죠? 무슨 의미야 얘가? 목적어 누구누가 하도록 강요하다는 뜻이죠? 이 compel이라는 동사의 파생어로 compulsive라는 게 있고 compulsory라는 게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용사는 compulsory예요. compulsory가
강제적인, 강제의, 의무적인이란 뜻인데 compulsive는 강제적인이란 뜻도 있지만 얘는 강박적인이란 의미로 더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 수업 시간에 한결이처럼 이렇게 다리를 항상 떠는 애들 있죠. 다리를 안 떨고는 못 베기는 그런 강박증 있는 애들 있지 왜. 자꾸 막 손톱 물어뜯고 이러는 사람들. 예, 그런 것처럼 강박적인이라는 의미가 compulsive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a compulsive liar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liar. 거짓말쟁이인데 강박증이 있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는 거짓말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니까 compulsory는 강제적인, 의무적인이라는 뜻이니까 compulsory education 이게 의무교육이에요. 우리나라는 고3까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선생님 부모님 세대만 해도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었어요. 선생님 때도 초등학교였나 중학교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중학교까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고등교육 과정까지죠. 그 다음에 consist는 여러분들이 이것 말고 전에 더 많이 봤던 표현이 뭐였었어요? 공간이 이쪽에다 쓸게요. 비교. CF라고 쓰는 건 여러분 이게 라틴어인데요. confer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compare의 뜻이에요. 근데 라틴어를 그대로 줄여서 씁니다. 자,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표현.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더 많이 나오고. 여러분 잘 아시는 consist 뭐죠? of죠. 동의표현으로 be composed of죠. 그 다음에 be made up of죠. 그 다음에 타동사로 쓰면 comprise인데 comprise는 be comprised of로도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랑 비교해야 돼요. 고등영어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건 consist of인데 가끔 독해하다 보면 고2, 고3 과정에 consist in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얘를 구성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어딘가에 있다, 어디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reside in도 동의어인데 우리 reside는 원래 무슨 뜻으로 배웠죠? reside가 지난번에 dwell, reside, live, inhabit 그치 살다란 뜻으로 배웠었죠? 근데 얘가 in이 붙으면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reside in이 어디에 있다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얘가 두 개 다 똑같죠? happiness, 행복은 doesn't consist in money 또는 doesn't reside in money 그러면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돈에 있지 않다란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필리핀 여행 갔을 때 거기 가이드가 한 말인데 전 세계에서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들 2위가 필리핀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필리핀 갔을 때 굉장히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단어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F로 시작하는 단어? 예, flourish라고 읽습니다. flourish가 번창하다, 번영하다라는 말인데 동의 표현으로 prosper라는 단어가 있어요. prosper.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거. thrive라고 읽습니다. thrive. 그럼 이거 여러분 원래 발음 기호는 따로 있지만 여러분 발음 기호 잘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쓰면 돼? 필기해놔 이렇게. thrive 이렇게 쓰지 않아요? thrive. 이렇게 쓰지 마.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는 거고 영어 발음 기호는 이렇게 돼요. thrive 이게 영어 발음 기호예요. 여러분 발음 기호 잘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든 표시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를 볼게요. The new business is flourishing.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 The new business is prospering 해도 새로운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 The new business is thriving 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는데 이 세 가지 동사 중에 thrive의 경우에만 얘만
번창하다, 번성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 말고 나무나 식물이 잘 자라다 있죠? 그럴 때도 써요. 식물 등이 잘 자라다 라고 할 때 씁니다. thrive.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그럴 때는 잘 자라다니까 무성하다 또는 우거지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잘 자라다, 다른 말로 무성하다. 그 말이 우거지다란 말이 같은 말이죠? 순 우리말로. 자, 다음 단어 여러분 이 단어 알아요? knowledge는 지식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acknowledge는 지식하고는 상관없어요. acknowledge는 인정하다라는 뜻이 기본 뜻이에요. 인정하다. 그런데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면 걔가 자백하다라는 뜻도 되죠? 그런 경우에도 사용된다라고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쓰이는 뜻이 있는데 제가 이쪽에다 쓸게요. 두 번째 타동사의 뜻이 뭐가 있냐면 서신, 편지예요. 서신 등을 받았음을 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리다. 받았음을 알린다라고 할 때 acknowledge도 써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도 쓴다. 자, acknowledge 인정하다, 자백하다라는 뜻 오른쪽에 볼게요. acknowledge the truth of it. 직역하면 그것의 진실을 인정하다죠. 그러니까 의역해서 그것이 진실임을 인정하다. recognize라는 단어도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고 원래 기본 뜻은 인정하다가 아니라 인식하다예요. 인식하다, 인정하다. 인식하다니까 그 말이 다른 말로 알아보다죠. 인식하다, 알아보다. 자, recognize는 뜻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recognize one's position. 포지션은 여러분 위치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지위 있죠, 지위. 여기도 위치라고 할 때 자리 위자예요. 지위를 인정하다라고 할 때도 씁니다. 포지션이 지위도 있어요. 다음에 admit도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얘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져요. 그냥 인정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마지못해 인정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admit defeat, 패배를 인정하다 이런 식으로. defeat이 패배죠. 잘 모르면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defeat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패배시키다 또는 패배, 동사와 명사가 다 되는 거 알아두세요. 물리치다 라고도 해석하죠. 자, 다음에는 표제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는 세라믹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만 영어 발음은 ceramic. ceramic이에요. ceramic이 도자기라는 명사, 보통 ceramics. 여기 pl이라고 쓴 건 이거 복수의 뜻이죠. 이 말 줄임말이라고 그랬어요. 플로럴. al이에요, 여기 al. 복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pl이라고 쓴 거는. 보통 복수로 ceramics, 그럼 도자기이고요. ceramic, 그냥 뒤에 s 없이 쓰면 도자기의라는 형용사도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a degree in ceramics. 이때는 뒤에 s가 붙어서 뭐가 되냐면 학문명이에요. 학문명. 도예과라고 썼지만 도예학의 학위라는 뜻이에요. 도예과, 도예학. 자, 다음에 pot, pot이라고 하는 건 원래 단지죠, 단지. melting pot, 녹는 단지, 끓는 단지, melt. pot라고 하는 거는 단지인데요. 얘가 pottery 그러면 단지류 같이 항아리류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pottery라고 발음해요. 미국식 발음. pottery. 여러분 근데 자기 같은 건 다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듭니다. 흙을 빚어서 뜨거운 열에 구워서, 그죠? 유약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얘는 porcelain이라고 있습니다. porcelain이 자기 제품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 좀 어렵죠? porcelain. 고2, 고3 수준의 단어, porcelain jars, 그러면 자기 단지고요. 위에 로만 pottery, 아까 안 읽었죠? 로마 시대 도자기예요. 그 다음, 차이나가 원래 중국이죠? 중국이 예로부터 유명한 게 뭐냐면 도자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도자기 메이커 중에 본 차이나라고 있었는데 C를 소문자로 쓰고 차이나라고 하면 이게 중국이 아니라 도자기라는 뜻입니다. 소문자가 되면. 이게 뭐면? 소문자. 대문자면 중국이죠. A piece of china 그러면 이게 도자기 한 점입니다. 한 점의 자기.
그런데 중국도 절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도자기 기술이 있죠. 우리나라 도자기 하면 제일 유명한 게 그쵸. 조선시대 백자가 아니라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 고려청자 기술은 지금도 우리 하지 못하죠. 그 기술을. 그 당시에. 얼마 전이에요? 고려시대면 지금보다 거의 뭐 한 500년 이상 1000년 가까이 되는데, 그 기간, 그 전에 기술을 다시 복원을 못한대요. 그 다음 단어. PONDER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정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VT, 타동사라고만 정리를 해놨는데 얘는 자동사도 돼요. 자동사. VI는 자동사. 얘가 숙고하다라는 뜻이 있고 자동사일 때는 뒤에 뭐가 잘 붙냐면 전치사 on이 잘 붙어요. on. 숙고한다는 얘기가 말 그대로 곰곰이 생각하다인데 판더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뭐라고 읽어요? ponder. ponder a question 해도 되고 ponder 다음에 on a question 해도 되는데 이 on이 무슨 의미냐면 on이요. 어떤 주제에 관하여 about의 뜻이에요. 전치사 on이 위에란 뜻 말고 어떤 주제 등에 관하여 라고 할 때 관하여 on이 있어요. 자, 이것도 됩니다. ponder a question, ponder on a question 다 가능하니까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잘 봐요. 그 다음에는 밑에 세 번째 나와 있는 deliberate 있어요. deliberate라고 발음을 하면 숙고하다라는 동사가 되고 deliberate라고 발음하면 형용사입니다. 얘는 뜻이 두 개예요. 형용사일 때 deliberate는 숙고하다의 형용사로 신중한, 숙고한 거니까 신중한, 그 다음에 고의의라는 뜻이 있어요. 고의의. 일부러 한, 이런 고의의. 이때는 deliberate는 역시 얘도 자동사로 잘 쓰여서 on과 함께 씁니다. deliberate on a matter. 그러면 한 문제에 관해서 숙고하다죠. 한 문제에 대해 숙고하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reflect 있죠? reflect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얘는 첫 번째 뜻이 반사하다죠. 반사하다. 그 다음에 여기처럼 심사숙고하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숙고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독해하다 많이 나오는 게 반영하다는 뜻이죠. 반영하다. 요 세 가지 뜻 정도는 알아야 돼요. 반사하다, 숙고하다, 반영하다. 그게 reflect인데 reflect가 심사숙고하다라고 할 때는 reflect 역시 on을 쓰는 자동사 형태로 사용합니다. reflect on the implications. implications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내포된 의미라고 옆에 써놨죠? 얘가 뭐 내포된 의미란 뜻인데 이 implications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얘는 imply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 형태예요. imply가 동사로 내포하다거든요. 내포하다. 내포하다. 내포한다는 게 뭐예요? 어떠한 특정한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다, 함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내포하다라는 단어의 명사가 implications니까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란 뜻이야. 그냥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품고 있는 의미. 내포니까요. 안내자다. 품포자를 써서 안에 품고 있는 의미. 자, 그러면 나머지를 선생님 설명 안 했잖아요. con으로 시작하는 contemplate 있죠? 얘는 동사니까 ate라고 읽어요. contemplate이 고려하다랑 심사숙고하다고 consider도 심사숙고하다, 고려하다의 뜻이 있잖아요. 얘는 둘 다 동의어가 con으로 시작하죠. con으로 시작하는 두 개의 단어는 타동사야. 얘는 타동사로만 써요. contemplate이나 consider는 타동사로만 씁니다. 특히 consider라고 하는 동사가 고등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삼형식이면 consider는 뒤에 목적어로 명사를 갖거나 아니면 준동사 중에는 동명사를 갖죠. consider, ing 이렇게. consider doing something. 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 그리고 consider는 오형식 동사면 consider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쓰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쓰면은 삼형식일 때고 이렇게 여기다라는 뜻일 때는 오형식 문장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얘들을 각각 볼게요. contemplate부터 contemplate one's future. 그럼 타동사 맞죠? 한 사람의 미래를 심사숙고하다. 맨 마지막 consider a suggestion. 제안을 고려하다죠. 원래 기본 의미. 그런데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consider the suggestion
뒤에다 great 이렇게 써. 그럼 그 great가 형용사 보어예요. 목적격 보어. 그러면 그 제안이 훌륭하다고 여기다. 이렇게 해석되는 오형식 구조도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오늘 V마스터 7일차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설명할게요.